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나 네이버 TV로 접속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고요. 궁금한 점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 시각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 체크를 해보죠. 먼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점점 더 강해지기까지 하는데요. 현재 1%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2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간밤에 공화당 승리 쪽으로 중간선거 결과 예측이 좀 기울면서 공화당 쪽으로 베팅이 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아쉽게 2,399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2,400선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선전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의 상승폭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다는 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목록을 체크해봐도요. 삼성전기, OCI 그리고 KB금융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의 수급이 쏠렸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죠. 외국인 장 초반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700억 원대 매수세, 기관이 2,400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환율이 크게 낮아진 점도 특징인데요. 어제 1,390원 선을 밑돈 데 이어서 오늘 1,371원 선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견제하고 있고요. 기관과 함께 출회 물량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60억 원가량, 기관이 280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코스닥 매수 1위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네,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외인과 기관의 코스피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나흘째 상승부를 켰고요. 또 갭상승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어제 부산 공장에서 FC BGA를 처음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판의 한 종류인데요. 이 고성능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기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명함 한 장만한 기판에 미세한 단자가 무려 6만 개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즉 고성능 아주 미세한 단자를 구현해낸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로써 8거래일째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5% 넘게 오릅니다. 13만 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GS 리테일입니다. 상당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핵심 사업부인 편의점의 매출이 좋았는데요. 편의점 매출은 히트 상품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출이 분기 매출 기준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사업 부문도 실적 좋았습니다. 방역이 완화되면서 호텔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개선의 신호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기타 부문에서의 비용 축소를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 축소에도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전망이었고요. 오늘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상승하며 2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CS 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태양광 대비해서 풍력 발전의 비중을 앞으로 늘릴 계획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CS 윈드는 내년도의 신규 수주 기대감도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의 신규 수주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65,500원의 거래가 형성합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구간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잠시 후 종목 상담과 함께 공략주 소개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료 문자번호 샵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열 전문가에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종목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역시나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희가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외적인 시간에도 이 링크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방송한 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요. 자동으로 선물에 응모가 됩니다. 선물 당첨 확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고고라고 추가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1시간 동안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의 수익률 리뷰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BHI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습니다. 네, 잠깐 갔다가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BHI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1월 4일 공략주로 안내드린 기업이고요. 매수가를 5,450원, 5,900원 범위까지 넉넉하게 좀 잡아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1차 6,250원 그리고 6,500원 수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금일 고점 기준으로 한 29.1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고가가 7,480원도까지 터치를 하면서 상승분이 한 32%, 33%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들인데 일단은 배열 회수 보일러 글로벌 1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중동 이런 사우디 쪽이나 중동 쪽에 기자재를 좀 납품을 하는 발전용 기자재 사업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네옴스티발 수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모멘텀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60일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전 이제 저항권 부근에서 물렸던 매물들을 좀 이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조정을 받을지 돌파를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잘 힘을 가지고 힘을 좀 보유를 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여기 이 부근, 이제 7,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고 60에서 상단에 8,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할지 좀 이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8,000원에서 한 9,000원, 10,000원까지도 욕심을 좀 내볼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은데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조정 흐름들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6,600원 수준들 이탈할 때 전량 현금 확보하는 전략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확대가 됐을 때는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하는지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욕심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욕심을 내시고 이탈을 하면은 수익을 전량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큰 수익 짧은 기간 내로 큰 수익 드렸는데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이제 좋은 결과 좀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뿌듯하고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리뷰는 BHI 먼저 해봤고요. 제안을 해주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었으니까 지지 구간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대응을 지켜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익률 리뷰 한 종목 더 있었죠?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네, 솔브레인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13일에 제가 공략주를 좀 안내드린 기업인데 일단은 목표가는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매수가를 19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20만 원 수준 그 범위에서 계속 이제 바닥권을 다져주면서 이탈도 하지 않고 그 범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 21만 9,200원 정도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움직임들은 21만 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주목을 해서 22만 원 1차 목표가까지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도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수준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만 원 수준을 안내를 좀 드리고 있지만 2023년도, 2024년도 충분히 30만 원대, 40만 원대도 저는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를 아직까지 형성을 하고 있고 바닥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추세가 변경이 되는지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보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략을 좀 나눠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목표가는 유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한 10% 가량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리뷰 솔브레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 종목 하나,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 하나까지 살펴봤고요. 수익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시황과 자세한 오전장 학종목 분석까지 이어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도 함께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링크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열정이라고 작성하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어떤 내용이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열 전문가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는 이정열 전문가와 시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시간에 앞서서 시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이슈가 첫 번째로 있었고 또 암호화폐, FTX 거래소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빵빵 터졌는데 뭐 이 코인 관련해서는 관련주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간선거 결과일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발표가 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FTX 거래소의 유동성 위기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영향이 좀 컸습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은 주식도 그렇고 뭐 거래소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이라든가 돈이 이제 활발하게 유통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우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설 쪽으로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뉴욕 증시도 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중간 선거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지금 기관의 수급도 지금 양호한 상태에서 최근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투자 심리도 국내 증시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일단 미국의 통화 정책 피벗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2월 FOMC까지 11월 CPI가 한 차례 더 맞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내일이면은 CPI 지수가 첫 번째 CPI 지수가 좀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CPI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만 해도 10월 헤드라인의 CPI 컨센서스가 8%에서 8.1%의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주 들어가지고 컨센서스가 7.9%, 블룸버그 기준인데 7.9%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간 선거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실제 이제 결과를 좀 봐야 알겠지만 선거 직전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중에 1시에서 2시경에 출구조사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윤곽이 좀 드러나면서 국내 증시 또한 1시나 2시쯤 경에 출구조사했다는 결과에서 뉴스 플로우들에 관한 그런 주가 움직임들 변동성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이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차전지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데 이 법안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 차원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공화당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만약에 이차전지라든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중간 선거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차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기회라고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포착하는 그런 이제 자세도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유럽의 원자재법, 이차전지 관련된 공급망 재편이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10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확실히 대형주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이오젠 상한가에 든 종목도 보이고 위메이드도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자, 이 중에 역시나 세 종목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세 가지 종목 무엇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한국정보통신, 삼표시멘트, 그리고 인디에프 순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정보통신부터 여쭤볼게요.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스탑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현대카드 관련돼서 애플페이 기대감들이 물씬 반영이 좀 됐던 상황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조정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은 현대카드가 한국정보통신을 벤사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서 애플페이가 상용화가 되면 한국정보통신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장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삼성페이는 MST 방식으로 이제 삼성페이를 진행을 하는데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서는 NFC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을 할 때 마그네틱에도 가맹점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에 마그네틱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가 있고 교통카드처럼 바코드를 딱 대고 인식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단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단말기가 한 15만 원에서 대당 20만 원까지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이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단말기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부분에서 단말기 지원법이 좀 걸리는 상황들이고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이고 애플페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NFC를 지원을 하는 단말기 매장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내에서 10% 미만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점유율이 좀 증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말기를 늘려야 되는 그런 숙제들도 있고 이런 기간 동안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좀 미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단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살짝 이탈하는 것들도 좀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자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저는 스탑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 협력사로 부각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표시멘트 볼게요. 네,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레미콘사하고 시멘트사하고 좀 약간 트러블이 계속 있었던 그렇죠.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이슈들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 우려감들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봐서 저는 장기적인 의견으로 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비용들이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판매 가격들을 인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시멘트 그리고 이제 건설 입장에서도 계속 트러블이 좀 생기는 상황들입니다. 이전에 우리 철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강석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철강의 판매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산이 축소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철강 가격을 나중에 상승을 시키고 난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을 시켰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 철강 다음에는 시멘트 업종들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는 오봉역 사고가 있어가지고 시멘트 출하가 좀 이제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길게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이제 3, 4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 평소 출하량 대비 30% 정도에서 50% 수준으로 출하량의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이 오봉역에 위치해 있는 인근 공장의 저장소를 보면은 성신양회라든가 한일 시멘트 그리고 쌍용 CNC, CNE, 아시아 시멘트 이런 이제 7개의 대형 시멘트 기업들의 저장고로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공급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인근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시멘트를 출하를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공급을 해줄 때 가격을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시멘트를 납품하는 납품사한테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멘트 가격들을 인상을 시킨다라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길게는 이제 내년까지는 좀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멘트사한테 가격 협상의 조율 그런 우선권이 조금 유리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삼표 시멘트를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시멘트 업계는 확실히 가격 인상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이런 관점에서 고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에프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이제 테마적으로 좀 어거지성으로 좀 그쵸?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사우디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쌍용건설이 좀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인디에프가 그런 관련된 이슈들로 750원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1,750원 이상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런 의견으로 스탑 의견들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을 좀 보면은 글로벌 세아 인디에프 지분은 64% 정도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세아가 지난 3월 두바이 투자청에다가 쌍용건설 인수 입찰 의향서를 좀 제출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쌍용건설이 사우디로 같이 출장을 나갔다라는 것들이 좀 엮이게 되면서 관련 업종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근데 이런 소식들이 좀 관련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쌍용건설을 글로벌 셰아가 최대 주주가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아직까지는 아닌 상황들이고 750원이 1,750원까지 올라간 그런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만한 그런 재료일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들은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 1,250원 1,250원 부분들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받쳐주는지 이 부분들이 주가 변곡점의 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점. 이 맥점인 1,25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00원대. 여기서 또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면서 매물도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21선을 이탈할 수 있는 움직임들. 저라고 하면은 수익을 좀 확정을 짓고 나서 아래에서 다시 잡든가 아니면은 진짜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든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탑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계는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디에프까지 네옴시티 관련주로 테마성으로 엮였기 때문에 큰 관련성은 없다라는 이유로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오전장 핫 종목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역시나 나가고 있는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이후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서를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코너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답답한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3135님께서 첫 번째 사연자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양건영 매수가 4,400원, 비중 10%입니다. 꼭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범양건영 중소형 건설주인데요. 어제 좀 객상승이 크게 나왔고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4,0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어제자로 좀 매수가 부근까지 갔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400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4,500원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현금 확보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좀 상승한 모습들을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이제 뭐 물류 창고 이런 그런 얘기들 수주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 20% 가량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흐름들을 보면은 차트상의 좀 움직임들을 주시를 하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한 8월 달쯤에 갭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지금도 강하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갭상승한 다음에 추세를 돌파를 할지 이탈을 할지는 결정이 좀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이고 유통비율이 한 70%가량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모펀드라든가 좀 공격적인 그런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면은 주가 방향성들이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해가지고 앞으로 좀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긍정적이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을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60일선을 좀 이탈을 하는 3,800원 부근들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절반 정도는 정리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3,500원 이하 60일선, 3,300원 부근들 저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정리를 했던 것들을 갭을 좀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출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들 60일선에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4,500원. 지금 이제 상단 부분에 121선을 뚫어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들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살짝 반등이 나와가지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4,500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저는 5,000원 미만에서 수익을 내고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거. 수익 확보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성들이 결정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전략을 잡고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양거령이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께서 직접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4,500원 선 1차 목표가 주셨고 이후에도 5,000원 선 미만에서 수익 대응해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메시지 348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현대 그린푸드 음식료 업종 신청해 주셨어요. 9,2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현대 그린푸드도 최근 며칠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2% 추가 상승에 성공하고 있고요. 6,78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분 그래도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또 굉장히 좋은 것도 특징이네요. 네, 일단은 조금 욕심을 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가까지 올라올지는 저는 일단 좀 미지수이긴 한 상태인데 평균 단가를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 그린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단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 뭐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다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단체 급식을 한다던가 좀 대형 쪽으로 이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재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 낮아지는 상태고 고정 비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를 또 식권 가격을 인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판매가가 인상되는 효과로 영업이익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유통사업이라든가 식재 산업들 같이 영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좀 반영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1월 10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10일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이제 다음 거래 내일이죠.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지 가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라고 하면은 고개는 일단 살짝 들어 올려줬어요. 21선이 돌파를 하진 못한 상태지만 고개는 살짝 들어 올려주고 이 7,000원 부분들 돌파를 할지 좀 체크를 해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만약에 9,200원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10%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20% 정도는 좀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볼 것 같습니다. 비중을 평균 단가를 7,000원, 8,000원, 8,000원, 7,750원 이 부분까지는 대폭 낮춘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갈 때는 비중을 조금 야금야금 줄여내면서 올라갈 때 언제 또 추세가 전환될지 모르고 매물이 상당히 좀 빨리 강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빨리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확대를 시킨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때마다 야금야금 손실금을 축소시키면서 현금을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다시 7,000원 부근들을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가 7,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했을 때 7,000원은 다시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보고 야금야금 비중을 줄였던 것들은 다시 재매수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를 한 번 더 낮추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자, 일단은 이 7,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살짝 받는다라고 하면 6,500원 수준에서 10% 정도 비중을 확대를 시켜서 평균 단가를 절반 이하로 조금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한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오는 거 좀 기다려 보시고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균 단가를 조절해서 그 최종적인 평균 단가 매수가에 맞춰서 빠져나오자는 말씀이었고요. 7,000원 선 돌파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유료 비용이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매수한 가격과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도 방송 시간 내내 활짝 열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전후로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이야기, 주식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는 방이니까요. 지금 바로 열정이라고 적어 보내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자, 오늘도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물 어떤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 라이벌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저도 이제 이 검색식에서 나온 수익률이랑 제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항상 검색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을 적용을 하셨을 때 종목이 많이 나오면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 종목이 적게 나오면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업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기업이 종목이 5개 나왔는데 2차전지 기업이 이 중에서 3개 기업이 나왔다. 검색이 됐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종목이 업종이 상승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판단할 수 있고 업종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뭐 거래량들이 많은 상황들이든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셔서 종목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잘만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개개인별로 전문가를 적용을 시켜서 나만의 전문가가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심성의껏 만들었고 검증까지 다 한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우리 지표로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적용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선물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2님의 사연입니다. 종목은 앱코 적어주셨고요. 14,300원, 비중 20%. 게임 산업 세계대회 정식 채택되고서 매수했는데 나락갔네요.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지 손절할 종목인지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앱코 게이밍 관련주죠. 2020년도에 상장을 했네요. 이분은 매수하고 나서 아마 한 번도 수익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6,790원이라서 손실률도 큰데요. 어떡하죠, 전문가님? 일단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저 같은 경우에서라고 하면은 앱코 이 기업을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전에 1,000억 원대가 됐었을 거라고 해도 지금 일단 680억 수준에서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된다라고 해도 유통 비율이 45% 수준이면은 이 450억 원.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 비중으로 하면 그거보다 더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금으로도 주가 영향을 좀 쉽게 방향성들이 막 휙휙 바뀝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들인데 전문가가 아니고 트레이더 목적으로 당일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일 때 접근을 했다가 바로 당일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시가총액 소형주들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일단 고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분들도 시가총액이 적어도 저라고 하면은 1,50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은 가능하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유통 비율도 같이 함께 보자라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21선을 좀 돌파를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봤을 때 서서히 좀 거래량들을 돈반이 되고 있고 이 그 현 수준에서 바닥권의 주가 하락들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21선도 살짝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7,000원 부근들 이 구간만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21선은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악재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추가 하락을 멈춰준 상태에서 한 번씩 통통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라야 될 것들은 주가가 한 번씩 펌핑이 나오고 슈팅이 한 번씩 나오면서 통통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기대를 했을 때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10,000원 이상으로 돌파를 할지를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9,000원 정도로 일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000원 정도에 내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20% 수준이신데 조금 이제 과감하게 한 2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8,000원 수준, 9,000원 수준까지 평균 단가를 좀 낮추세요. 낮추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보겠다, 욕심내서 가지고 가시려고 하지는 마시고 빠르게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한 비중 20%는 현금 확보를 가장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절반을 가지고 있다가 좀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매도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겠다라는 것보다 손실을 축소시키면서 탈출을 하겠다. 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7,000원 부근들 돌파를 하는지 8,000원, 9,000원, 9,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데 조금 이제 원활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앱코입니다. 너무 작은 종목을 접근하셨다가 좀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평균 단가는 9,000원 수준으로 낮춰서 좀 맞추고 마찬가지 9,000원 선에서 매도를 해서 탈출하자는 전략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가이드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본인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은 저희가 준비한 코너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받던 번호와 동일합니다. 샵 먼저 누르시고요. 3772 입력하셔서 이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작성한 후에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링크가 들어올 겁니다. 그 수신된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0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요.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립니다. 이때 고고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공략주를 소개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최근 오늘도 시장이 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르고 있긴 하지만 또 많은 종목이 싸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더 올라갈 수 있을까는 참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오늘도 열정 전문가 이정열 전문가에게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일시멘트라는 기업입니다. 시멘트군요. 앞서 네. 시멘트 관련 이슈들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시멘트 관련 이슈들이 가격 협상을 하기에 시멘트 회사들이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멘트 판매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지 못했던 것들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고 영업이익 실적이 좀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유연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분 시멘트 가격들을 반영을 시키지 못했고 레미콘사들이랑 좀 이제 계속 이제 마찰이 계속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내년 1월까지는 가격 협상이 완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던 주가 흐름에서 현 수준들이 저점이 아닐까.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11월부터 시멘트 가격들이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인상을 하게 되면은 4분기 영업일수는 좀 작겠지만은 4분기부터 실적이 좀 이제 되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럼 이제 판매가가 증가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들만 조금 낮춰진다라고 하면은 호실적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년부터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주가 상황 자체가 이전에 25,000원 수준에서 현재 10,000원대까지 엄청나게 큰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들. 여기에서 지지 구간들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는 조금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무난한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 적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시멘트 판매 가격의 인상 협상들 주목을 해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11,000원 부근에서 12,000원 부근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2,000원 이하로 21선 부근까지 범위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부근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도 13,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61선입니다.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00원 수준들 21선 이탈을 하고 바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지 않고 추세적인 이탈 흐름들을 보일 것 같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일시멘트 첫 번째 종목으로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현재 가격 인상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가격 협상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3,000원 그리고 1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받아보죠. 이번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네, 두산 퓨어셀인데 이 기업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 12월에 수소 개정안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앞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태였지만 실적이 저점을 다지고 원만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를 150km마다 이제 30년까지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100km마다 2028년도까지 구축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1,500곳 가운데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트라이젠이라는 연료전지 제품이 있는데 이 트라이젠이라는 연료전지가 복합 스테이션, 수소도 충전하고 전기도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스테이션 구축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소를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이 트라이젠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만 있으면은 전기, 열, 수소 이렇게 세 가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트라이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에 충전을 시켜주고 전기도 생산하고 전기차에 충전을 시켜주고 열은 인근 공장에다 납품을 해주고 거기에 시적화된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 유럽 쪽도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친환경 에너지 물론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도 수소를 사우디 원전도 수소를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은 수소 산업이 단기적으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퓨어셀에 집중을 해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우리 32,000원 수준에서 34,000원 수준들까지 넉넉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 수준에서 36,500원 수준들을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우리가 3만 원 부근들을 이탈을 하면은 37,500원에서 다시 재접근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낮은 가격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낮게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최종 목표가는 36,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략주 두 가지까지 소개받아봤고요. 이정열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